자, 원님, 오늘 저희 물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주식하는 분들이 물린다, 물렸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 물리는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막, 기도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들 힘들기 때문에 이 물린 주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막 이런 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어떻게 물린 거를 해결하느냐, 뭐 이런 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물린다는 게 진짜 뭔지 이 개념적인 것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냐 저렇게 물리냐 이런 상황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케이스별로 좀 알아야 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하자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거창한 주제 같지만 이 물린다라는 거를 좀 약간 뽀개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렸다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나눌게요. 물렸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단순하게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거를 되게 구체화 시키려고 하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 그 구체화 시키지도 못해요. 그럼 물렸다는 게 뭐냐? 춥다, 덥다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신의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렸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물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영하는 이건 춥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하는 0도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건 물린 거. 0도 이상으로 돼서는 거기는 이제 뭐 추운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0도 이상이기 때문에 안 물린 거. 이렇게 또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세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한 것 같고요. 제가 춥다 덥다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몸이 느끼는 느낌이다 라는 거죠. 영하 1도에서도 춥다라고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러시아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추울까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애매한데 내 평단 대비 마이너스 1%도 물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10% 돼야 물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 마이너스 30%는 돼야 물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 돼도 물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몇 프로일 때 물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구태여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추우면 추운 거고 자기 몸이 더우면 더운 겁니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얘기가 이제 좀 되게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한테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좀 띄워놨어요. 이때쯤에 많은 분들이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10만 전자 갑니다 이러면서 들어간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다 어디서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7만 5천 원 정도 돼 있는 부분에서 보면 물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물린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안 추는데? 뭐 마이너스 15%? 뭐 20%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이거 어차피 나중에 20만 원도 갈 거고 30만 원도 갈 거야. 나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물린 거고. 나는 아닌데, 나는 이거 한 떨어져 봤자 한 여기 정도밖에 안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물린 거고. 그냥 이렇게 느낌 차이일 뿐이다 라는 얘기일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는 말은 그만큼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림이라는 단어는 주식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네. 없어져야 될 단어네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합니다. 이 말을 도대체 왜 하지? 사람들이 왜 이 말을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말 아닐까요? 나 마이너스 돼서 짜증나, 이거를 물렸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투자에서 감정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감정이 개입되면은 투자를 망치기는 쉽지만 투자에 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감정의 문제인가라는 게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서 산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갔다가, 물론 이제 최고점 올라갔다 떨어진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가 좀 됐지만, 여기서 보자면은 지금 좀 행복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표현하는 네. 말은 조금 팩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한 홍길동은 여기서 물렸어가 아니라 나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고 있어, 아니면 마이너스 15% 정도 나고 있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기서 사고 있는 사람은 나 플러스 한 20% 정도 나고 있어, 이게 그냥 자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자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물렸어 안 물렸어 이거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군요. 내가 사고 나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야, 좀 속상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마이너스야, 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은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난 지금 플러스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좀 보자면 이 사람은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이 사람은 조금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듣는 초보자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라고 하겠지만 저는 후자의 표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후자의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렸어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물렸어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진단하기에 더없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나 마이너스야, 나 너무 짜증나라고 하게 되면 짜증나라는 감정만 그 단어만 배제하고 나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때 어떻게 할 건데를 채워가게 되면은 발전이 있어요. 나 플러스야, 행복해, 그러면 플러스일 때 어떻게 할 건데를 채워가고 행복해? 그거는 감정을 만끽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고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물렸어, 이거는 하다못해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 물렸어요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반문을 해야 됩니다. 물렸어요? 그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만큼 물렸어라는 거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물렸다라고는 표현 자체를 바꿔보세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적 단어를 배제하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만 남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 상황일 때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이걸 채워놓게 되면 발전이 빨라요. 성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걸 채워넣는 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로서 실력을 키워가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조금 들으면서 약간 좀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내가 물렸다 이런 게 아니라 설명을 하다 보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상황이 된 거를 저는 표현할 때 여러분들 그냥 물렸을 때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물림이라는 거에 제 개인적 감정은 없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설명을 듣는 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 듣다 이게 보니까. 되게 포괄적인 게, 그 기준점이 버디님은 버디님이 설명을 할 때 버디님만의 기준점이 있었거든요. 0%보다 밑으로 마이너스 1%부터는 물렸다라고 표현한다. 이 기준점이 되게 주관적이라서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다음부터 표현할 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물렸을 때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마이너스 3%때 어떡하냐, 마이너스 5%때 어떡하냐, 마이너스 10%때 어떡하냐, 마이너스 30%때 어떡하냐, 반토막 마이너스 50% 났을 때 어떡하냐. 실제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마다 조치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마이너스 10%인데 비중이 20%일 때랑 비중이 70%일 때랑 어떡하냐, 또 달라지겠죠.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참 많다인 건데, 이렇게 한 단어로 퉁치는 단어 있잖아요. 물렸다가 대표적인데, 이런 단어로 퉁쳐서 상황을 구분할수록 이러한 투자자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각기 다 다른 케이스를 구분 지어주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띄어놨는데 주변에 좀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에 소위 말하는 물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이때쯤 산 거예요. 저 물렸어요. 삼성전자에 물려 있잖아요. 몇 개월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짜증을 안 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그냥 믿고 있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플러스 갈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전자죠. 예, 믿음전자. 근데
물렸어요라는 말을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일단은 지금 조금 안 올라갔으니까 좀 짜증 나는데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물림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어디 뭐 다른 거에 잘못 사가지고 테마주에 잘못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 막 50% 순식간에 맞아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 이거 어떡하지 진짜? 물렸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물렸다라는 말을 쓰지만 이 현상과 이 해결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스스로의 감정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게 좀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주식을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잖아요. 어린님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답변이지만 정말 도움되는 답변이 정말로 그거예요. 물렸을 때 어떡하나요? 자신이 물렸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답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고 도움될 만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걸 이제부터는 저희도 쓰지 말죠. 일단 이 영상에서만이라도 네.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보통 이제 마이너스 되면 그냥 물렸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사자마자 마이너스잖아요. 사실 수수료랑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럼 사자마자 물리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어떤 마이너스는 뭐 그래도 우리가 좀 그래 뭐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나오지. 혹은 내가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런 건 거쳐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반면에 또 어떤 마이너스는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과거에 막 똥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뭐 아나콘다 똥 막 이래가지고 완전 크게 물리는 막 그런 상황, 그런 마이너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분을 해볼게요. 저 좋은 생각 났어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BTS 이야기 한 적 있죠. 모든 균형은 BTS로 통한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죠. B가 바이, 매수죠. T가 타임, 시간이죠. S가 셀, 매도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투자자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매수, 시간, 매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생각해 봐 주시면 돼요. 물렸다라는 표현을 마이너스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에서 매수가 많은 상황, 이 BTS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뭔가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죠.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의 마이너스를 얘기하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인 상태를 되게 오랜 시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도는 분명히 매도할 기회가 있었다. 근데 매도 못해서 마이너스다. 요 세 가지 상황. 최소한의 한 개, 아니면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죠. 두 개일 수도 있죠. 비중도 많은데 시간도 많이 갔어. 비중도 많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매도할 기회도 줬는데 매도 안 하고 계속 존버하다가 이제 시간값 보상받으려고 존버하다가 다 빠지고 내려갔어.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매도할 기회 줬다는 거는 뭐 본전 이상 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심플하게 본전 이상으로 해보죠. 네네. 사실 어니님한테는 본전 이상 아니어도 매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본전 이상으로 해볼게요. 수익권을 줬는데 안 팔았다로 해볼게요. 뭐 그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조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마이너스. 이럴 때는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 주식은 그땐 진짜 조금 마이너스가 좀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마이너스이다. 네, 그래서 균형을 다시 잡아줘야 된다. 요것들을 통해서 재조정을 통해서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면 된다. 요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근데 이해가 될까요? 전달 최대한 쉽게 한 건데. 이 BTS는 과거 영상 보면은 좀 막 이렇게 삼각형도 막 그려가면서 BTS 막 이렇게 균형 잡는 얘기하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때마침 요즘에 이제 BTS의 글로벌한 인기에 힘입어 적용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인 거죠,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본인에게. 네. 그럴 때는 좀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듣고 보면 문제는 초보자들은 이거 다 웬만하면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보죠. 마이너스 조금만 가도 이거 그냥 이런 느낌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분들한테는 다 그냥 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객관화해서 하나씩 진단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가 뻔히 보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 물렸어 감정적으로 막 짜증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다라는 얘기시죠? 네. 만약에 그런 모습 다 이런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단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균형 잡을 줄 모른다. 이거 BTS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른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할 거 뭘까요? 이 균형 잡기부터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무너진 균형을 올바르게 잡아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들어보면 심각하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은 뭘로 판단하나요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관적 성향과 스스로가 느끼는 이 균형이 무너졌는데 라는 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한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줘보고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유 종목을 가지고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단순하게 마이너스 상태야 아 싫어 플러스 상태니까 나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 하나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그럼 수익률은요? 평가 손실률은요? 그죠. 마이너스 10%랑 마이너스 50%랑 차이가 있을 텐데. 네, 마이너스의 손실률이죠. 손실률은 그러면 이거대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별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퍼센트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고려되겠죠, 사람인데. 하지만 상대적 중요도가 이거는 가장 마지막이에요. 객관적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라고 하게 되면 변화하는 숫자라서. 심지어 마이너스 50%조차도요. 비중에 따라서 이거 매수만 섞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0%로 그냥 바로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설명이 된 거죠. 마이너스는 이걸로 설명이 된 거죠.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심각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 매수 행위를 더함으로써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이 퉁 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이 됐냐 이거는. 네, 저쪽에 수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판단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원희님은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돼야 심각한 마이너스 상황인 종목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종목의 치명적 악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한 게 나쁜 상황 아니면 어지간한 거는 나한테는 큰 마이너스, 심각한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심각한 마이너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투자자마다. 근데 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해결이 가능하냐, 해결 가능성의 유무로 따지기에는 우리가 사실 해결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나아지려고 하는 거지. 해결이란 거는 문제점을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아지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안 좋은 상황 같거든요. 근데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던가 기회비용이 되게 크다던가 그러면 그래 해결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동안에 나아지지 못했잖아 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수익은 종목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계좌로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마치 종목 하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 하나에 나의 모든 주식의 명암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숲이 있는데 요만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시겠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 종목이 들어와 있어요, 계좌에서. 근데 다른 애들은 기본적으로 계좌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줄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표현하신 나아진다, 점점 성장해 나가고 수익을 쌓아 올린다, 이거는 충족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네 번째 종목만 조금 아픈 상태고 얘를 해결을 봐야 된다. 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되면 얘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플러스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부상당한 상태니까 부상을 치유 먼저 해주자. 그래도 나머지 애들에서 플러스는 나오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뜻 계좌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분들 있죠. 얘도 부상, 얘도 부상,
얘도 부상, 얘도 부상. 계좌 전체가 그냥 다 부상. 부상자 종목으로만 팀이 꾸려져 있는 계좌. 이런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투자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치고, 그러면 언니님은 그런 게 있나요?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심각한 계좌와 아닌 계좌가 있나요? 예를 들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긴 플러스인데 얘도 부상 이런 정도는 괜찮고 여기까지 되면 안 좋고 막 뭐 이런 식의 구분점 같은 거는 없나요? 이거는 또 시장 상황하고도 맞물리는데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안 좋아지는 시점 상황이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시점이 있긴 있어요. 그죠? 딱 특정 순간에 포착해서 사진 딱 찍으면은 안 좋은 그런 때 있겠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뭐 리먼 사태나 뭐 이럴 때 보게 되면 계좌가 좋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 공감할 얘기예요, 이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계좌는 괜찮고 안 괜찮고는 뭘로 판단하는데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조금 힘들어서 치유를 하고 있었을 때 치유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저는 현금에 대한 아니면은 주식 계좌에 대한 자금에 대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뭐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가 좀 심각하게 계좌 전체적으로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플랜에 따라서 얘가 적절하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건 나도 거쳐가는 상황에서는 잠깐 힘들겠지만 괜찮다라고 진단을 한다. 그리고 이걸 치유를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보유 현금이다. 이 말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4개 종목이 똑같이 다 물려 있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현금도 없고 심지어 신용미수까지 사용한 상태에서 물린 사람과, 아니면 현금이 준비된 상황에서, 아니면 현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은 다르거든요. 왜 다른데라고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물린 상태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능력치가 다르다는 거는 현금을 저렇게 남기면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면서 상황을 맞이한 거고,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초보자일수록 현금을 못 남기고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통수, 벼랑 끝으로 몰리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선택 카드는 하나 남죠. 손절. 이게 너무 달라요. 자, 근데 만약에 어니스트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다. 근데 뭐 리먼 사태 같은 걸 맞았어. 근데 얘가 되게 마이너스가 다 심해.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 돈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왜냐면 일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제 결정적으로 능력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심각하게 마이너스로 인식을 하겠지만, 뭐 언니님은 그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점이겠죠. 기준을 굳이 나눈다면. 네, 여기서 근데 차이점은 그냥 딱 하나 아닐까요? 저거를 똑같이 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이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상황이 대수롭지 않을 거고,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더 빠지면 어떡하지? 돈 넣었다가 이동까지 잠식당하면 어떡하지? 막 온갖 두려움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거는 빈번하게 나오죠. 여기 언니님은 굳이 리먼 사태 같은 거 얘기 꺼내 들어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은 지금 같은 때도 이런 상황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맞아졌느냐, 이거는 사실 애초에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본인의 실력을 검증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물림이라는 단어, 이 물림이라는 용어로 주식 세계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는 그러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만 돼도 그냥 물렸다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0% 정도 돼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비로소 물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 각자가 사용하는 그 물림이라는 용법이 너무 다르다. 근데 그러다 보니 스스로 그 헷갈리는 거다. 나는 물렸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괜히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좀 서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희님이 물림이라는 용어는 이제 좀 쓰지 말자라고 어떻게 보면 캠페인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만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로 가장 원하는 거, 물린 종목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면서 실력 늘고 싶어요. 그러면서 꾸준한 수익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하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린 종목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일단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 첫 발이 진짜로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꼭 이렇게 하니까 다들 화이팅 해주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가입 안내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이 유튜브도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좀 짧지 않은 길이의 영상들이라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보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막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쭉 흘려 듣더라도 저희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 안 되더라도 경험하고 같이 쌓이면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잘 들린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쭉 앞으로 저희랑 같이 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면서, 그러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